초반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공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최대치 알바부터 최대치 알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진짜 아침마다 제가 조선일보 다 보는데요.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 그 풍선에 실어가지고 뿌려도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프레임을 20, 30대의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은데 20, 30대의 문재인 지지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20, 30대, 20, 30대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비트코인. 오발단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최근에 오발단이 가장 대규모로 움직이는 게 이 비트코인입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요 프레임에 올인했어요, 지금.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발 뺐습니다. 정부의 엇박자로 입을 닫았습니다. 책임지고 뒤수습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21세기에 19세기 정부가 들어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게시판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극단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노 트라우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산하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소위원 국정농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해준 게 뭐냐는 지지를 철회한다. 탈당 서류 전송하고 총선 포기라며 20, 30대 마음이 흔들린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만여 명이 15만 명이 넘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이 했네요. 매일 우리가 종표를 안 봐서 그렇죠. TV조선은 계속 오락가락. 매일매일 합니다. 아마추어 정권 매일매일 네. 정부 때문에 대폭락. 일단 이 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품이죠, 거품. 돈을 잃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불만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 에너지를 이렇게 소몰이 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공작에 완전 올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만이 생겼잖아요. 불만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쏟아 부어야 해요. 사람의 속성상. 그리고 그게 마침 20,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호의 찬스라고 본 겁니다, 이게. 현재. 여태까지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초반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공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최대치 알바부터 최대치 알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진짜 아침마다 제가 조선일보 다 보는데요.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 그 풍선에 실어가지고 뿌려도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프레임을 20, 30대의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은데 20, 30대의 문재인 지지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20, 30대, 20, 30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문재인 지지자인데 라고 시작하는 멘트들. 전형적이죠, 전형적.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나문지라고 해서. 네이버 알바들 정말 많이 붙었어요. 나도 문재인 지지자인데 나문지. 나문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다 짜라봐야 좋아요. 엄청나게 조선일보 하나만도 그냥 비트코인이야. 그냥 다 때려. 삐라야 삐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 내가 뽑은 정부인데 사실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전엔 댓글 알바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논리를 조선일보가 빤스 벗고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응? 완전 올인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시는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문재인이 나와도 인터뷰를 했어도
기사를 안 뽑아주는 곳이에요, 네이버가. 문재인이 후보 시절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검색어가 안 올려왔어요. 그때. 절대 안 올려주죠, 절대. 네이버에서. 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가상화폐 폐쇄. 살아있는 옵션. 네, 폐쇄 살아있는 옵션. 요거를 딱 뽑은 겁니다. 뽑고 맨 탑으로 올려요. 그리고 댓글 첫 번째를 이걸로 만들어요. 이게 최대 공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 표 이제 더 이상 없다.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돈을 잃은 사람이에요. 네. 정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 들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으로 연결되고 민주당 편 지방선거로 없다. 연결되고 민주당 반대하는 유력당만 찍는다. 이렇게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돈을 찾는데 지방선거가 왜 떠올라요? 응?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것도 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년층한테 카톡 엄청 돌았거든. 만들어서. 그걸 요즘 20, 30대를 상대로 해서 내가 시민단체 출신인데 내가 문재인 찍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된다. 20, 3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코인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 20, 3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 내 돈을 찾고 싶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선수가 붙어가지고 쭉 읽어보면 행동 강령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소위 이제 청원 게시판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라도 있고, 국민청원을 잘 이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행사에 가야 된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정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된다. 재산권 침해하면 안 된다. 여당, 야당의 소스를 야당 언론에 소스 제공해야 된다. 제법 진짜 계획을 잘 짰네. 네, 팔을 키워야, 이거는 선수가 한 겁니다. 선수가. 요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만이 있을 경우 니는 이렇게 하라고. 저거 너무 웃기다. 단 유시민은 토론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말빨이 너무 세고 국민적 영향력이 강해서 반대편으로 들으면 좋을 게 없다. 결론, 반드시 지방선거 이전에 결판을 내야 한다. 돈을 찾고 싶은 사람의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요거 바로 직전에는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막 돌렸거든요. 네. 최저임금 가지고 엄청나게 또 쐈어요. 그다음 보세요. 벌써 해고의 칼바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총리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 겁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악화된 업무 환경으로 고용 불안을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갖가지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도움이 안 된다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쪼개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성실한 알바생들의 태도 역시 시간제 근로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서민 물가가 들썩입니다. 500원, 1,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라는 반시장적이라는 7,530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범죄자로까지 몰려고 한다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힘든데 너무 가혹하다며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종편으로 그러니까 화면으로 만들어지네요. 신문에 내고 종편에 내고 종편에 낸 다음에 신문에 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떠들고 이 패턴 계속 돌리고 있어요. 사실 아까 비트코인 얘기 마무리하면 비트코인은 지방선거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어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기준을 보자면 그건 100년 뒤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지금 언제 빼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지방선거는 관심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가 맞는 게 틀림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끊임없이 자영업자 구분을 이 정부의 지지층으로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20, 30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전에 작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슈 하나를 정해가지고 막 그걸 때렸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조금 2, 3% 떨어진 거 하다가 또 올라와. 미쳐버리겠거든. 요즘은 동시다발로 때립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중앙일보 보면
문재인 정부 욕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 이미 우리는. 완전히.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논리가 점점 떨어지잖아.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예전엔 댓글 알바나 하던 수준의 논리를 가지고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빤스를 벗고 뛰어들었어요. 선수로 완전히. 걔네가 댓글 알바예요 이젠. 응? 완전히. 그 정도 수준으로 동시다발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은 것은 이제 그 단일팀.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알바 엄청 붙었어요 지금. 엄청 붙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 끝에서 네이버는 가장 해로운 언론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관찰한 바로는 상주한다 누가. 이거는 네이버의 일개 직원이 이렇게 정교하게 판단해서 일사불란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상주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누가 상주하고 5년은 생각보다 길어요. 예, 각하 보내고 예,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국면이 올 것이다. 언론과 네이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가면 가장 큰 악은 재벌과 언론이 될 것인데 특별히 언론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네이버가 하여튼 정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문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조선일보 사이트에. 20, 30대는 그 종편을 안 보거든요. 포털에서 보잖아요. 포털로 시작하잖아요. 핸드폰을.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가 정점이에요. 그 정점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댓글 알바들하고 이 정부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에 대한 규제나 뭐 제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민이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제가요? 시브랄 같은 거 좀 열심히 해주고. 네. 신명을 다 바쳐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저는 상주한다고 최근에 더더욱이 확신합니다. 누가 상주한다. 네이버 내부 직원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다. 절대. 그렇게 보고요. 그 전략이 바꿨다. 한 군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때린다. 그중에 최근엔 비트코인의 활약을 총집중하고 있고. 근데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요. 지지율이 높은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보려고 마구 던지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라고 그냥 계속 난사하는 거 아니에요? 난사하는 거예요. 수준은 낮추고 대신 물량은 느리고 그리고 알바들은 극성으로 뛰어들고 네이버도 아주 보조를 척척 맞추고 있어요. TV조선은 이제 방송사 승인, 재승인 심사가 이제 2월, 3월쯤 되거든요. 이대로 계속 TV조선을 존속시켜야 될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보려고? 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시죠. 예. 방언지도로. 자, 여러분. 김용민 어머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잠시 우리는 기다리기로 하고. 이명박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이 그거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적폐가 쌓여 있는데 왜 이명박이냐? 왜 다스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다스야? 그 얘기를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요. 저쪽에서 이명박 쪽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 지지자들한테도 혹하게 퍼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리트윗하고 공감하고 막 그래. 그게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저는 안 받는데 얘는 상처를 잘 받아요. 네. MB가 감옥 가면은 보수 진영에 큰 물주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안 돼서 거기에서 댓글 부대가 그 종류에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나 깨어있는 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텔레비전 틀어놓고 막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서 망할라나 보다. 비트코인 이걸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구나. 부동산도 못 잡고 노무현 때도 그랬는데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던지는 거예요. 일만 있으면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다스로 이명박 못 잡는다. 다스 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분위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스가 깔아준 거예요. 결국 저렇게 해서
각하가 거짓말해온 게 드러날 것 같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이명박 시절 갈 것 같다. 그 분위기에 영향 다 받아요. 검찰도 받고 다. 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예언서와 같은 것도 이 다스베이다는 여기 나온 내용이 일주일 빠른 뉴스. 네. 일주일이 뭐야? 한 달. 심지어 막 2달, 3달 빠른 뉴스였어요. 사실 우리 주진우 기자가 작년 8월에 MB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다. 그 돈이 캐나다, 미국 갔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지. 이 감당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MB가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나 더 남았어. 더 남았어요. 예언서고 우리는 지침서거든요. 일종 시작하는 멘트들 전형적이죠. 전형적.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남은지라고 해서. 네이버 알바들 정말 많이 붙었어요. 나도 문재인 지지자인데 남은지. 남은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다 짜라봐야 좋아요. 엄청나게 조선일보 하나만도 그냥 비트코인이야. 그냥 다 때려. 삐라야 삐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 내가 뽑은 정부인데 사실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전엔 댓글 알바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논리를 조선일보가 빤스 벗고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올인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 방송에 전화로 문재인이 나와도 인터뷰를 했어도 기사를 안 뽑아주던 곳이에요, 네이버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초반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공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최대치 알바가부터 최대치 알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진짜 아침마다 제가 조선일보 다 보는데요.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 그 풍선에 실어가지고 뿌려도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프레임을 20, 30대의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은데 20, 30대의 문재인 지지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20, 30대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비트코인. 오발단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최근에 오발단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해준 게 뭐냐는 지지를 철회한다. 탈당 서류 전송하고 총선 포기라며 20, 30대 마음이 흔들린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만여 명이 15만 명이 넘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이 했네요. 매일 우리가 종표를 안 봐서 그렇죠. TV조선은 계속 오락가락. 매일매일 합니다. 아마추어 정권 매일매일 네. 정부 때문에 대폭락. 일단 이 시장이 거품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품이죠, 거품. 돈을 잃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불만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 에너지를 이렇게 소몰이 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공작에 완전 올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만이 생겼잖아요. 불만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쏟아 부어야 해요. 사람의 속성상. 그리고 그게 마침 20,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호의 찬스라고 온 겁니다. 이게 현재. 여태까지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초반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공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최대치 알바가부터 최대치 알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아니 진짜 아침마다 제가 조선일보 다 보는데요.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 그 풍선에 실어가지고 뿌려도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 프레임을 20, 30대의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은데 20, 30대의 문재인 지지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20, 30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문재인 지지자인데 라고 가장 대규모로 움직이는 게
이 비트코인인가요?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요 프레임에 올인했어요, 지금.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발 뺐습니다. 정부의 엇박자로 입을 닫았습니다. 책임지고 뒤수습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21세기에 19세기 정부가 들어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게시판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극단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노 트라우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산하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소위원 국정농단과